자, 오늘의 건강 닥쳐줘.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척추보건관 보안관 안풍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정말 네, 그렇죠. 에어컨 없이는 낮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에어컨이 척추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네, 저도 그 얘기를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네, 에어컨이 네. 척추에 직접적인 어떻게 관계가 있다 이거보다는 그쵸. 아마도 이제 그 기온차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덥고 너무 시원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뿐만 아니라 관절들은 날이 추워지는 가을, 겨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급등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기압이 떨어지면서 관절에 좀 더 무리가 가고,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가 좀 잘 굳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삐끗하기도 쉽고, 기존에 디스크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더 심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 어떤 환경이 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너무 이제 춥게 에어컨을 계속 하는 거는 좋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적정 온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내 적정 기온이 또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에어컨과 허리 건강이 연관이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척추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에 좀 가봐야 된다 있죠. 네네. 일단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은 허리가 아프겠죠.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 먼저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나중에는 허리가 점점 안 아파지면서 이제 엉치다리로 내려가기도 하고, 허리가 같이 아프면서 내려가기도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협착증인 경우는 허리가 별로 안 아프고 다리만 땡기고 저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네. 디스크는 일단은 허리가 먼저 아프고 봅니다. 보통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아리만 땡겨서 아픈 경우들도 있고, 또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뭐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뭐 다리가 뭐 얇아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신경 변성이 진행됐다는 얘기고, 이미 치료 시기를 예. 조금 이제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셔서 네.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통증이 허리에서 시작이 돼서 다리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료 방법도 그에 따라서 좀 단계별로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치료가 일단은 처음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수술로 가는 네. 그 패턴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의 어떤 순서를 좀 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뭐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뭐 주사 치료라던가 무슨 물리 치료 여기 다 포함되고, 또 풍선 확장술이라고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많이 하시는데, 뭐 다 좋은 치료입니다. 이걸로 나아지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게 해도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쵸.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나사못을 고정하거나 몸 안에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몸 안에 뭐 보형물 들어가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수술 규모도 크고,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그 신경 눌려 있는 그 부분 병변만 긁어서 터주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인데, 부위만 치료하고, 그래서 이런 수술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도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황색인대 제거술, 협착증 치료,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과 수술 중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황색 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떤 치료법인지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황색인대가 어떤 것이냐, 이게 정상인대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제거한다는 건 정상적으로 건강한 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신경다발 뒤쪽에서 저렇게 지금 두꺼워져서 굳은 살이 배기고 석회화가 돼서 신경을 저렇게 짓누르게 되는 그 병변 부위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한다 그래서 허리가 뭐 약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건데, 정상인대를 제거하면 안 되죠.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만 터서
열어주면 신경이 이렇게 푹 올라옵니다. 어. 예, 가로로 자른 단면은 저렇고 네. 옆에서 봤을 때도 이제 신경 다발들이 있는데 뒤쪽에서 이제 신경을 누르니까 거기를 이제 터주면은 저렇게 신경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막혀 있는 신경길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열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착이나 염증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풍선확장술도 있지만 그런 유착 염증을 제거해 주면서 동시에 신경길도 이렇게 넓혀주는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MRI 사진으로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4번, 5번에 보통 협착증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MRI 사진에서 4번, 5번 뒤쪽에 신경길이 하얀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여기 튀어나온 요 까만색 요 부분을 터서 열어주는 거고 이렇게 신경길이 난 거죠. 그래서 하얀색 길이 나면은 여기서 짓눌려서 아팠던 증상이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막 터질 듯한 이렇게 너무 이제 저려서 걷지도 못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네. 이렇게 길이 열리면 확 가벼워지죠. 그날 저녁부터도 너무 가벼워져서 잘 걸어 다니시고. 근데 이런 황색인대 제거술 협착증 수술이 한 15분, 20분 이렇게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입원도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른 것 같고 구조적으로 이제 길을 넓혀 주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눌렸던 신경이 바로 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황색인대 제거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황색인대 제거술도 수술은 수술이에요. 근데 네. 수술이지만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위 마취거든요. 물론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도 병원들 기관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로 이제 하는 게 원칙인 기관도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부위 마취가 더 안전하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부위 마취로 하시는 게 좋죠. 수면 마취로 하는 거고. 네. 수혈할 일이 거의 없어요. 피가 극소량으로 나고 신경도 이제 현미경이나 뭐 내시경 보면서 하기 때문에 20배율 이상으로 보면서 해서 신경을 다칠 가능성도 극히 드물고 수술 시간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마디 하는 되게 짧거든요. 물론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의사의 숙련도나 아니면 협착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회복이 빠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날 저녁부터도 걸어 다니고 네. 이런 거죠.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직경을 넓혀주는 거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황색인대 제거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을 좀 좁히고 있던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황색인대 제거술이 좀 적합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술을 하고 훨씬 더 좀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황색인대 제거술은 일단은 간단하지만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술을 먼저들 해보시죠. 사실 웬만하면 시술을 먼저 해보시는 게 순서에도 맞고 그런데 반복적인 시술을 했는데도 계속 효과가 없으신데 이거를 계속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시술만 계속 하시고 시간은 가고 신경은 더 손상되고 네.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계속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거나 수술 크게 하거나 몸 안에 어떤 보형물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찝찝하죠.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절개도 크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규모를 작게 하고 최소 침습으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동에 대한 의지가 이제 있으셔서 뼈를 크게 떼내거나 뭐 큰 손상 없이 그 눌린 부분만 터주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낫고자 하는 특히 어르신들 고령이시고 만성 질환이 있으셔서 뭐 전신 마취하기 좀 위험성이 있거나 원치 않으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비교적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황색인대 제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황색인대 제거술을 했을 때보다 좀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풍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에는 어떤 치료가 적절할지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엉덩이 통증, 또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벌써 좀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좀 남겨주셨어요.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네요. 이럴 때 가장 답답하거든요. 어떤 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좀 문의를 해주셨어요. 네, 뭐 주사를 처음에 맞는 게 맞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건 주사는 이제 2주 간격으로 3번까지 해보는데 한 번 맞을 때마다 70% 좋아지고 50% 좋아지고 이러면은 2차, 3차 계속 맞는 건데 네. 첫 번째 주사부터 거의 효과가 없고 하루 이틀 잠깐 괜찮다가 다시 아프다. 이러면 주사를 계속 맞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MRI를 좀 찍어보고 이게 그냥 신경 붓기만 가라앉히고 염증만 씻어내줘도 될 만한 지금 상황인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눌려서 이제 구조적인 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지 MRI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주사 치료하고 이제 물리치료 해보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해보고도 안 되면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고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운동만 해서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것도 예. 사실 누구나 봐도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네. 협착증을 진단받았으나 협착증도 이제 병기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에 따라서 운동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운동들 해보시는 건 좋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허리를 많이 구부리거나 뭐 비틀거나 하는 이제 가동이 많은 이런 운동보다는 좀 버티기 운동들,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누워서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협착이 된 부위가 신경관이 이만하면은 그 신경관이 좁아진 정도가 50% 이상이 좁아졌다. 이러면은 운동만으로 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상황으로 또 버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건 이제 소수의 환자분들이시고 50% 이상이 넘었다. 눌린 정도가. 그러면은 구조적인 걸 좀 해결을 해줘야 그쵸. 되기 때문에 풍선확장술이라던가 오늘 말씀드리는 황색인대 제거술도 이제 그런 치료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다리가 심하게 당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수술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80대 어르신이라고 하면 수술이 조금 겁이 나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수술을 이제 어르신 이제 안 받으시면은 좋죠. 예, 그리고 80 넘으시면 우리 의사들도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권해드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못 걸으시면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못 걷게 되시면은 정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활동도 잘하시던 분들이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것도 불과 한두 달 만으로 확확 생겨요. 환자분들이 거동을 못 하신다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땡기고 이제 걷기가 많이 힘드시다면은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네. 예전처럼 뭐 나사모 쫙 받고 이런 수술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수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15분, 20분이고 뭐 그날 저녁 뭐 일상생활도 다 하고 이런 수술이라면은 뭐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네. 여러분 황색인대 제거술 할 수 있는 기관 가셔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인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8세. 네, 78세시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으시고 어떻게 불편하신지 안풍기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풍기 원장입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저는 네. 예, 네. 허리 협착증이 있는데 예. 네. 처음에 병원에 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주사로 갔다가 쭉 한 넉 달, 이제 5달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 없고, 예. 처음에 맞았기 조금 아프고 이래서 맹현현상이 오는 것 같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 이제 안 된다 하니까 이제 CT를 찍어가지고, 예. 신경주사하고 이래 또 2번 놔주는데, 그것도 맞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너무 아파서 가가지고 이제 시술로 좀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MRI 찍어가지고 이제 원장이 보시더만은 신경 성형술로 해줍디다. 그런데 네네. 내가 볼 때는 텔레비 이 이제 허리 통증에 관한 이게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네. 신경 성형술 하는 건 텔레비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경 성형술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기는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고요. 엉덩이가 아프고 그럼 뭐 허벅지가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이야기했다마는 그러려고 하면서 그 이제 다른 그걸로 좀 해주든지 이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니까 네. 시술로 해서는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 두 군데로 가니까 두 군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보다 안풍기 원장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술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봅니다. 네, 아유,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아버님 그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가 이제 뭐 방송이나 다른 데서 안 나오니까 이제 이게 뭐 치료가 효과가 없는 치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또 본인께서 지금 효과를 못 보고 계시니까 더 힘드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도 사실 좋은 치료고요. 예, 좋은 비수술적인 치료의 하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1세대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을 넣어가지고 그 약을 뿌려주는 그런 개념의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관이 직경이 1.3mm, 뭐 1.7mm 굉장히 얇은데 그 MRI 상에서 그 신경 지나가는 길이 그거조차도 안 열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협착이 많이 심하고 황색인데 굳은 살이 그 신경길을 다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관이 안 들어가죠. 관이 잘 안 들어가면은
어쨌든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가 이제 잘 안 뚫리고 그 밑에서 그냥 약만 좀 뿌려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는 뭐 어딜 뚫어주거나 구조적인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화학적 치료예요. 그 병변 근처에 가서 약을 뿌려주고 나오는 건데 아버님 거기에 전혀 지금 효과가 없는 거 봐서는 아마도 관 자체가 너무 많이 막혀서 황색인대 이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서 효과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황색인대 제거술, 그 굳은 살 부위만 이렇게 터내면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그 구멍으로 보면서 터내면 신경길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한 15분, 20분 걸리는 제가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아버님의 그 지금 사진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한계가 있지만 네. 아마도 보통은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시술들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황색인대 제거술에 아주 딱 기준에 맞으면은 아버님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서 요거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에 가셔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전문 기관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고 이 수술이 적합한지 아닌지 한번 의료진과 잘 상담을 나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화상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케이스들, 치료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72세 남성분이시고요. 네네, 뭐 이분은 7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네.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요. 다리가 매우 저리고 100m 걷는 것도 힘들고 또 등산을 또 좋아하셨었는데 등산도 이제 못 가시게 되고 네. 또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이 적어지면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식사도 밥맛도 떨어지고 이렇게 막 다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또 걷지 못하시게 되면 아시죠? 당도 뛰고 당뇨 있으신 분들도. 그래서 협착증이 되게 중요한 병이에요.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 참으면 되고 이게 아니고 보행을 못하게 되니까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병이고 네. 보면 4번, 5번 뒤쪽에 협착이 있거든요. 여기 좁아진 거. 이거 마이엘로 MRI라고 신경의 흐름만 보는 MRI 보면은 쭉 명확하게 나오죠. 쭉 내려가는데 얘가 완전 짓눌려 있죠. 끊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끊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끊어졌으면 이제 뭐 아예 못 움직이실 텐데 네. 그만큼 신경길이 안 보일 정도로 좁아졌다는 얘기죠. 꽉 졸려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치료 전에 여기 콩알만치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까만 부분이 그 굳은 살 백인 황색인대 그 병변 부위거든요. 네. 4번, 5번 뒤쪽에 여기를 신경길을 이렇게 열어준 거죠. 이제 고속도로가 났다, 뭐 흐르는 강처럼 쫙 열어드렸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이게 수술 당일날 수술 직전에 찍은 거고 이게 다음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놨으니 엉치다리로 많이 아픈 게 확 가벼워지시고 그 다다음날 퇴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회복도 빠르고 증상의 변화도 확실히 좋아지는 대표적인 우리 황색인대 제거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불필요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줘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 다음 사례도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70대 환자분이시고요. 네, 예. 이분 7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협착증 진단 받으셨고요. 70대가 사실은 협착이 제일 많은 연세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갑자기 안 좋아지기가 쉬운 시기가 이제 70대거든요.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엉치 다리로 통증이 있고 허리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다리로의 증상이 있는 게 협착증이고 주사도 뭐 그때뿐이고 3개월 전부터 이제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네. 4번, 5번 보통 협착증 4번, 5번에 제일 많이 생기니까요. 하얀색 길이 여기 꽉 눌렸죠. 이만큼 튀어나온 황색인대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터주는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셨고요. 치료 전에 하얀색 길이 꽉 눌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드렸죠. 그래서 신경길이 완전히 잘 열려서 네. 걷는 것도 많이 가벼워지시고 다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일은 대신 우리 어르신인데 많이 좋아지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고요. 이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63세 여성분이신데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시네요. 네, 이분도 뭐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네. 엉치, 허벅지,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운동도 점점 이제 못 하시게 되시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그 전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치료를 해도 회복이 달라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적응이나 아니면 운동 다시 시작하는 것도 보통은 제가 원래 즐기시던 운동은 한두 달 지나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빨리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근육 힘이 좋으시니까. 여기 2, 3번 뒤쪽에 이게 신경길 내려가는데 꽉 눌렸는데 황색인대도 두꺼워졌지만 사실은 이게 그 디스크도 좀 꽤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면서 디스크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치료 전후 보시면 여기 꽉 눌려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길을 딱 내드렸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인대를 터서 길 넓혀주는데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저 디스크도 같이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디스크가 나와 있는 정도에 따라서는 제가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나와는 있지만 튀어나온 게 이제 수술 시야상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잘 이제 막혀 있거나 아니면 더 나오려는 압력이 없다면은 굳이 거기는 터치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인데 어쨌든 디스크가 심하다면 황색인대 제거술로 협착증과 디스크들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풍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때 제대로 치료해야 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주셔서 미리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계속해서 몇 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와 좀 비슷한지 아닌지를 좀 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56세 남성분이시고요. 좀 나이가 젊으신데 협착증이 또 있으셨네요. 네네. 예. 뭐 협착의 나이는 보통 이제 40대에서는 조금 힘들고 50대부터는 누구나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6개월 전부터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오른쪽 엉치 다리로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되면서 주사 치료를 일주 간격으로 뭐 10번이나 하셨다는 거는 되게 많이 맞으신 거죠. 네, 사실은 이제 효과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 너무 자주 맞으면은 이제 뼈도 약해지거니와 신경도 얇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3번, 정말 맥시멈으로 5번 정도 맞으셨다면 주사로는 이제 답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검사했는데 이제 협착이 이렇게 하얀색 길이 내려가다 여기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막혔고 황색인대 제거술을 했죠.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건 이제 이 비껴 잘려서 그러는데 여기도 꽤 나와 있었던 부위였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신경길을 이렇게 내준 거죠. 그러니까 한 마디 하는데 15분, 20분 정도 걸리고 이거 수면 마취로 2마디 하니까 이제 한 30분이면 하고 그날 저녁부터도 걸어 다니시고 다다음 날 퇴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일상생활이나 직장 일도 이제 바로 이제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죠. 물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는 뭐 가급적이면 한 1, 2주라도 좀 안정하시고 좀 회복하신 다음에 하기를 좀 추천은 드려요. 왜냐하면 요 실밥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웬만한 일상생활이나 운동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좀 비교적 적합한 그런 수술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고 저희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8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허리 주사 이분도 많이 맞으셨나 봐요. 네, 이분도 이제 주사를 많이 맞으셨고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네. 추간공 확장술 뭐 다 같은 시술이에요. 이게 추간공 확장술이 뭐 딱히 다른 어떤 시술은 아니고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추간공 확장술 다 비슷한 개념의 같은 범주의 치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술이니까요, 시술. 네. 잘 해보셨어요. 잘 했는데 해결이 됐으면 좋았겠으나 이제 해결이 계속 안 되셔서 이제 오신 상황이고 수술 후에 통증이 계속돼서 이제 주사도 맞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사진 보면은 이게 뭐 해결이 좀 되기가 힘든 정도죠. 튀어나왔어요. 예, 네. 신경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꽉 눌렸으니까요. 근데 여기 앞뒤로 이렇게 눌려 있어서 길이 뭐 실처럼 거의 이렇게 새 나가는 신경길만 열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황색인대 제거술 시행했습니다. 치료 전에 이렇게 하얀색 길이 여기 꽉 막혔는데 치료 후에 여기 뒤로 이렇게 터서 길을 이렇게 내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널널하게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 튀어나온 거 요거는 왜 제거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괜찮은 그러니까 경우. 그렇죠. 척추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게 맞아요. 조금 나와 있거나 뭐 노화에 의해서 잠깐 그 퇴행성 변화에서 변형된 그런 모양인데 그것마저도 다 긁어내고 잘라내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허리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 병변 그것만 제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고 네. 그리고 황색인대 제거술도 그래서 나온 치료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좋아지신 어르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풍기 원장과 함께 내 허리 통증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적합할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우리 아저씨인데 67이네. 네, 남편분의 사례시고요. 예. 예, 어떻게 불편하시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허리 협착증으로 네. 작년에 그거 수술했는데 네. 원래 또 1년 만에 또 그거 재발해갖고 수술을 또 했거든요. 네. 네. 했는데도 작년에는 수술하고 나가 그냥 이래 뭐 좀 다니고 이러고 일은 못해도 이래 했는데 올해는 이제 수술한 지 아직 이제 한 달 있다가 퇴원했고 2달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걷는 것도 걷기는 걷는데 땡기고 다리 저리고 막 이렇다 하는데요. 그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술할 때랑 두 번째 수술 종류가 다르셨나요? 똑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수술, 그러니까 두 번째 수술할 때 이제 지금 나사못이나 어떤 몸 안에 보형물 들어가셨나요? 그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재수술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전에 1년 전에 수술한 그 마디를 다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 마디가 예. 안 돼요? 그 마디가? 작년에도 예. 너무 아파갖고 이 걸음 걷지도 못하고 6개월 된 애기처럼 이렇게 기다녔거든요. 네. 아예 일 나지를 못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그래가 했는데 이번에도 맹또 그 증상이 나와갖고 그래 또 병원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마디를 예, 또 예. 수술하신 거네요? 예예. 그럼 요번에 뼈를 지금 한두 달 신경이- 되셨는데? 예. 신경이 눌리갖고 뼈를 좀 깎아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술한 지 한두 달 되셨는데 일단 수술 전보다는 나으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증상이 아직 많이 불편하신 거군요. 예예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제가 뭐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신 지 일주일 만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하신 지 일주일 되셨는데 네. 계속 아프다. 어. 그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건 그쵸. 알겠지만 네. 사실은 일주일은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술 전보다는 그래서 나아진 부분은 있기는 한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술 전이랑 거의 똑같다거나 수술 전보다 더 심해졌다.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쵸. 수술 전보다는 뭔가 막 이제 막 병원을 기어서 갈 정도로 너무 안 좋았던 그 통증은 좀 가라앉았는데 막 다리가 저리다거나 막 쥐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 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붓기 가라앉으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다니시는 그 병원에 우리 주치 선생님을 잘 신뢰하시고 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물 치료라던가 주사 치료로 점점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다시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수술 전만큼의 통증이 다시 생겼다. 이러면은 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돼요. MRI 검사해보고 뭔가 조기에 재발된 거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벌써 이게 재수술인데 지금 보형물을 안 넣으셨잖아요. 원래 재수술은 이제 보형물을 넣는 경우들도 좀 꽤 있거든요. 다시는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형물 넣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쨌든 증상의 증감을 좀 잘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보시고 네. 점점 좋아지는 추세면 좀 보시고요. 다시 뛰고 이러면 그때는 MRI 한번 찍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기간 동안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조금씩 나아지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심하다 하면 MRI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세요? 39년생입니다. 네, 그러면 80대? 것 네네. 같아요. 예.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어,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네. 뭐 치료도 안 하고 늘 그냥 내과 약만 조금씩 지다 먹고 네. 이래가 지금 있는데 두 다리가 아주 저리하게 많이 지리고 엉뚱 부어가지고 ጤ나 야물어요. 아주 발바닥이 짜글짜글하게 아프고 발바닥이 지금 많이 지려요. 네, 어머님 지금 걷는 것도 많이 힘드세요? 그러면은 주로 허리가 이제 아파. 그때는 가다가 허리를 쭉 펴고 서가 있어야 돼 조금씩. 그러면 협착이 뭐 심해서 이거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는 혹시 안 들으셨고요? 병원에서는 그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네. 저작년에 6개월마다 한 번 맞는 그 주사를 한 번 맞았어요. 네. 맞고 나도 뭐 계속 6개월 전에 뭐 계속 돌아서니까 아파서 다시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여태까지 이렇게 견디는데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네 네. 다 발바닥이 저리고 다리가 아프다는 저하고 똑같은 징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머님 그 지금 증상 자체는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셔가지고 예. 근데 MRI나 이런 거 혹시 좀 정밀 검사는 좀 해보신 건가요?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일단은 어머님 뭐 MRI가 이제 뭐 비용적인 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옵션을 좀 줄여서 찍으면은 이제 조금 많이 비싸지 않게 또 찍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다리가 저리고 붓잖아요. 다리가 붓는 것 자체는 협착증이 직접적인 어떤 관련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협착이 있으면 잘 못 걸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르신들이 다리가 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협착증을 해결하면 다리 붓기도 나중에 좋아지죠. 그래서 일단은 허리에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약만 드셔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말씀 들어봐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약도 잘 안 듣고 나중에는 오늘 말씀드린 황색인대 제거술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이 수술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진료실 문 열고 이렇게 그래도 뭐라도 짚고 들어오실 때 이거를 할 수 있지. 뭐 정말 뭐 거의 막 못 걷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휠체어 타고 막 이렇게 오시면은 그만큼 치료 효과가 이제 자꾸 떨어지죠. 네. 그래서 어머님 일단은 MRI 검사를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예전처럼 뭐 전신 마취하고 나사못 받고 이런 수술 말고요. 그 인대만 터서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요거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셔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정밀 검사가 꼭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어르신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고 평생 농사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허리가 네.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어르신 농사 일도 하시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고기 잡는 어업 쪽에 계시고 축산업 쪽에 계시거나 네. 다 허리를 이제 많이 쓰시는 일들이죠. 꼭 그런 쪽 말고도 이제 뭐 헤어 디자이너나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 용접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게 다 무거운 거를 크게 들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자세가 너무 안 좋잖아요. 고정된 자세로 있는 이런 분들,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다 허리에 위험한 그런 직업군들이시죠. 근데 농사를 평생 하셨으니까 이제 허리를 무리하셨고 다리가 점점 어느 날부터 얇아지기 시작하더니 걷기가 힘들어지고 꼬리뼈 시술을 막 받았는데 효과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결국 나사못을 박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아버님 연세가 83이시면 나사못 박는 수술은 이제 웬만하면 의사들이 권하지 않거든요. 네. 전신 마취에 이제 출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근데 보면은 이제 협착증이 3마디에 있는데 협착증의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눌린 게 가장 주범이었어요. 물론 협착증의 가장 흔한 요인이 황색인대 비후에 의한 협착이긴 한데 그게 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뼈가 너무 주저앉아가지고 뼈에 의해서 눌려 있으면은 사실 황색인대 제거술도 좀 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아버님은 주로 황색인대 문제였기 때문에 그 3마디만 이제 해결을 했죠.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새 구멍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구멍 통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3마디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길이 하얀색 길이 쫙 뚫렸죠. 그래서 어르신도 3일 입원. 다음 날부터 다 걸어 다니시고 뭐 식사도 잘 하시고 이게 무슨 보름 뭐 한 달 누워 지내고 이런 게 아니고 3일 딱 입원하시고 가셔서 또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회복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도 비교적 안전하게 잘 해결이 된 황색인대 제거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역시 80대 여성분이시고요. 협착증을 앓으셨네요. 네, 우리 80 넘으신 이제 어르신 협착증 어머님 환자였는데 4년 전부터 양쪽 다리 통증이 있고 걷는 거 힘들어지면서 뭐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다른 네. 병원에서 나사목 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으셨지만 네, 수술은 원치 않으시고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3, 4번, 4, 5번 2마디 협착이 있으셨고요. 요거 제가 봤을 때는 나사목 고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면은 뭐 보형물 안 넣는 게 제일 좋죠.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비수술 치료인 우리 시술에 가까운 황색인대 제거술 이제 시행했습니다. 시술과 수술을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엄격한 기준으로 황색인대 제거술은 수술에 속해요. 네. 왜냐면 조금은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술은 이제 풍선 확장술이나 신경 성형술 이런 게 시술인 거고 네. 치료 전에 이렇게 꽉꽉 막혀 있던 요 부위가 치료 후에 이렇게 길이 이제 열렸죠. 그래서 막혀 있는 두 마디를 열어줌으로써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과 저림이 확 이제 가벼워지고 많이 쾌차하신 대표적인 우리 어르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착의 원인이 정말 이제 황색인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면 황색인대 제거술이 이렇게 요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풍기 원장과 함께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75세 남성분이시고요. 협착도 있으셨고 네네. 수술도 좀 많이 받으셨네요. 네, 좀 이제 복잡한데 네. 7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옛날에 이제 수술을 한번 하셨었는데 또 안 좋아진 사례고요. 주사도 여러 번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전방전이증은 MRI 상에서 이제 뼈가 이제 어긋난 그런 병을 얘기하는 건데 네. 어긋난 거를 이제 교정을 해주려면 이제 나사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어긋난 정도가 아주 많이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어긋난 정도가 뭐 아주 3단계 이상으로 많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나사못 고정술은 이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뼈가 어긋난 전방전이증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나사못 박는 건 아니다. 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황색인대 제거술 2마디 하셨고요. 요 내려가다가 여기 막혔고 여긴 또 열렸는데 여기 막혔고 그럼 요 구멍하고 요 구멍 통해서 현미경으로 여기 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어주고 여기 열어주고 막혀 있는 길이 열리면서 많이 좋아지시고 네. 예, 나사못 박지 않고 잘 해결이 되신 황색인대 제거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풍기 원장과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모든 환자분들이 가급적이면 비수술 치료를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나으시면 좋은데 하지만 비수술만으로 너무 오래 끌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담을 잘 하셔서 반드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2곳 이상에서 진료를 보셔서 조금 객관적인 평가를 들으시고 수술과 시술을 둘 다 하는 기관에 가셔서 얘기 들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 척추건강보안관 안풍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